이번 발효 특강에서는 농업생명공학자 김용현 원장이 20여 년이 넘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연구 및 실험 과정에서 창안한 신개념의 발효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강좌 시작 전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발효 기법이 신개념 발효 기법이어서 발효 명칭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발효, 합성 발효, 복합 발효 등 여러 가지 발효 명칭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결정한 발효 명칭은 복합 발효입니다. 발효 명칭도 중요하지만 명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 원장이 창안한 신개념 발효의 원리입니다. 복합 발효 특강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부는 복합 발효의 개념 및 원리, 제2부는 복합 발효 세부 수행 절차, 제3부는 신개념 발효 기법 명칭 토해 및 복합 발효 기법 추가 설명, 제4부는 복합 발효 시범식 실습 및 설명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 원장의 신개념 발효 원리에 관한 강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제1부 복합 발효 개념 및 원리에 관한 김 원장의 설명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재발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발효. 용어를 사실은 못 찾았어요. 어떻게 이름을 만들어내야 될까? 왜 이름을 만들어내야 되냐면 없는 방식이에요. 기존에. 그런데 기존에 재발효에 비슷한 걸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술찌김이 있죠. 술 담고 나면 찌김이가 나와요. 그 찌김이에다가 뭐를 넣냐면 물을 넣고 찌김이를 깔고 물을 넣고 찌김이를 누르고 물을 넣어서 물을 발효한 게 있어요. 하얀 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효해서 누가 곰팡이에 썰은 무 못 먹어보셨어요? 네. 있어요. 그런 음식이. 그러니까 술찌기미를 이용해서 재발효를 했던 음식들이 존재했는데 그게 거의 끊겼어요. 옛날 노인네들이나 충청도 이런 쪽에 나 전남 이런 쪽에 쌀 많이 재배하고 곡물 많고 이런 동네에서 있었던 음식이에요. 근데 그 음식이 노인네들 나이 들고 집에서 가양주를 안 만드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집집마다 가양주를 만들면 술을 빼고 술찌기미가 나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시 발효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번에 할 때는 사과 발효액만 쓸 거예요. 액이 아니에요. 사과 발효 원물과 액을 함께 포함하는 것. 발효가 지금 돼 있는데 1차 발효는 거의 끝났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발효가요. 그래서 원물이 좀 부서질 정도 상태에 도착돼 있는 거예요. 그 원물과 오늘은 두부를 써요. 두부를 6kg 쓸 거예요. 아무 두부라도 괜찮아요? 아무 두부가 상관없어요. 사과를 발효를 하면 1차적인 발효는 뭐를 하는 거냐면요. 세포의 벽 사이 세포질을 발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미생물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물질들을 발효해서 끌어내는 방식. 이게 기본적인 발효예요. 세포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발효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세포는 여기에 액으로도 차여 있지만 뭐로도 차여 있냐면 여기에 조직으로도 차여 있어요. 이런 방어를 하는 조직. 탄소로 되어 있는 이런 조직들도 있는데 이 조직이 뭐를 담당하는 조직이냐면 면역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세포 속에 있는 세포액, 세포질도 뭐를 하는 거냐면 면역에 관계되는 물질도 있지만 대사작용이라던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발효를 통해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면역력을 내가 더 증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이런 조직들을 깨내는 발효가 필요해요. 사과를 처음에 담아놓고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면 사과가 붕괴되는, 김치를 담궈놨는데 김치가 붕괴되는
요 과정이 뭐냐면 다시 한번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치를 담아놨는데 내가 방치를 했다가 다시 김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재발효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과도 어떻게 된 거냐면 입자 발효가 완전히 된 애를 가지고 재발효라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조직이 붕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먹을 수 있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원물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포나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재생하고 재구성할 때 두 번 발효한 발효액은 뭐가 되는 거냐면 세포를 재생할 때 원료 면역 기능뿐만 아니고 세포 재생의 원료예요. 그러니까 사과로 가지고 2차 발효하는 게 아니고 섞어서 2차 발효를 유도를 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재발효는 이쪽에서 2차 발효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두부 같은 것들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기본적으로는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더부룩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두부를 먹으면 덜 더부룩해요. 왜 그러냐면요. 두부가 단백질이 20%밖에 안 돼요. 물이 80%예요. 그러니까 두부를 먹으면 소화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왜냐면 단백질이 20%밖에 없기 때문에 두부는 소화가 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는 지방이나 이게 거의 60, 70%가 되는 거고 고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단백질을 갖고 있으니까 두부는 소화가 좀 용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소화력을 100%로 올려서 식물 단백질을 완벽하게 끌어들이려고 하면 재발효가 가장 좋아요. 단백질, 키토산, 갑각류, 계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버섯류들 이런 것들 잘 발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기버섯 같은 거 이런 것들 발효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발효를 하면 이상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로 재발효를 하면 통통한 게 나름 맛있는 그 발효된 버섯을 얻을 수 있어요. 버섯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버섯의 성분들이 싹 발효가 된 그런 것들. 참고로 이번 주 김용현 원장이 개최하는 발효 특강 계획을 소개하겠습니다. 2월 8일 토요일에는 발효기질, 원재료를 키위로 선정하였으며 특강 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소지입니다. 2월 9일 일요일에는 계란을 발효기질, 원재료로 선정하였으며 복합 발효 방식을 적용하여 발효를 담그는 기법에 관한 특강입니다. 특강 장소는 충북 충주시 소재 주소지입니다. 발효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발효 특강 참석을 권고드립니다.